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8일 월요일 밤 9시 35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한 1% 좀 안 되게 빠졌죠. 4포인트 선물이 하락 마감했는데, 이래서 1위 1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딱 적합한 것 같죠. 그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추세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최소한 뭐예요? 만기주가 끝나야지 무슨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최소 설이 지나야지 무슨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이제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해서 2거래일 남았는데 옵션 만기일까지.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옵션 시장의 모습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전광판 잠깐 보시면은 오늘 선물이 1%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옵션 전광판을 보시면 뭐 보시다시피 뭐 거의 다 개박살이 나고 있다. 당월물 같은 경우에는 풋 옵션들도 뭐 7, 80% 죽는 놈들도 많고, 좀 가까이 있는 내과 친구들은 뭐 10%대 하락하는 것도 보인다.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콜 옵션들은 뭐 60%, 70%, 80% 박살 나고 있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등가 콜 옵션이 결과적으로 뭐 양압이 2나 3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게 만기일의 결과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이 양압이 9 정도라고 했죠. 오늘 아침에. 근데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양압이 얼마죠? 지금 7.2죠. 하루 만에 약 2점 몇 가까이를 지금 빼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뺀 겁니다.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내일도 어디로 움직이든 간에 하여튼 이 불쌍한 옵션들은 결과적으로 얘네는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0으로 수렴할 거다. 그리고 지금 3.0, 4.2 이것도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옵션들은 만기일 날에 결과적으로 외가는 0에 수렴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갖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화요일, 수요일 2거래일 남았으니까 당월물 옵션은 뭐 제가 어떤 시장 분석의 기준으로 이제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2거래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차월물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차월물 시세들이 좀 정확할 텐데요. 차월물 시세들이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데 좀 더 유용한 지표로서 쓸 수 있을 텐데, 뭐 보시면 아무튼 오늘 좀 참혹했습니다. 그죠? 차월물 콜 옵션 2, 30% 정도 하락 마감했고, 차월물 풋 옵션들은 내가만 조금 올랐습니다. 내가만 뭐 한 2%? 2%에서 한 5%이 정도 올라서 마감했네요. 내가 친구들만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차월물도 이게 보시면 지금 23이죠. 양압이 더럽게 비쌉니다. 23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무튼 유례 없는 양압인 거죠. 더럽게 비쌉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차월물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점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 콜옵션이나 좀 외가에 있는 콜옵션들을 좀 몇 개 눌러보고 있는 건데요. 요 옆에 차트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제가 누르면은 여기서 누르면 여기서 화면이 바뀌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콜옵션들을 눌러보나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자리가 1월 말 2월 초에 만들어놨던 어떤 콜옵션의 하나의 좀 지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를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붕괴시키냐 지지하느냐가 앞으로 콜옵션의 어떤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텐데, 일단 오늘 콜옵션들이 대부분 보시면 웬만한 콜옵션들이 대부분 다 장대 음봉을 뽑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전저점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게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위 1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여기서 자그마한 양봉을 띄워주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림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일단 시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음봉을 나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에 감히 도전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지지력에 대해서 야심차게 음봉을 보여주면서 어떤 도전을 했습니다. 이 점이 일단은 콜옵션의 건강에 일단 상당히 치명적인 음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해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다? 앞으로 최소한 위쪽으로 위엣 방향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터지는 가능성은 조금씩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콜이 건강해야, 콜옵션의 모양이 건강해야 시장의 변동성이 빵빵 터지면서 위로 폭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 뭐 물론 아직 이런 얘기를 하긴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가 아직 뭐 전저점을 좀 이제 의미 있게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외과 친구들은 좀 붕괴가 됐지만은 아직 뭐 3.6 뭐 이 정도 친구들은 아직 그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얘가 만약에 내일까지도 싸워서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좀 밀려내린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지금 시장에 남은 거 이제 두 가지다. 우리가 이 모든 시세는 가면 갈수록 가팔라지는 특징을 가지는데, 지금 이번에 4%급 상승을 봤잖아요. 코스피가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이런 걸 봤잖아요. 이걸 사이드카급 시세라고 한다면은 다음번 나오는 시세는 이제 8%급 시세가 나와야 되는 건데, 8%급 시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시장이 죽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콜옵션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 지지력 만들지 못하고 여기서 쿵 해버리면은 적어도 이제 8%급의 시세를 보기는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겁니다. 왜냐? 여기서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콜옵션이 살아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살아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콜이 안 살아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 상방 쪽으로, 위쪽으로 변동성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일까지도 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봐서 콜옵션 이자리를 붕괴시킨다면은, 아, 적어도 추가적으로 8%급의 상승을, 이런 폭등은 안 봐도 되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풋이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풋은 이미 중환자실에 입원해갖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고 의식도 거의 없고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정말 팔팔하게 정말 팔팔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2월달 들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죠. 물론 혼수 상태에 빠져도 풋옵션보단 건강하긴 했지만은 콜옵션도 상태가 이제 영 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게 옵션들이 이렇게 비싸버리고 이 풋도 죽고 콜도 죽고, 지금 보시면 이게 풋 옵션인데 풋도 별로 건강이 좋지는 않거든요. 풋도 뭐 거의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여튼 시장 방향이 아리까리해진다. 적어도 뭐 폭등을 볼 가능성도 낮아지고 폭락을 볼 가능성도 좀 낮아지지 않았냐,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콜옵션도 위험해지긴, 일단 최소 콜옵션도 위험해졌으니까 상승 쪽으로도 일단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은 있겠고, 아무튼 내일 봐야 됩니다. 내일 콜옵션이 그 쌍바닥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아직까지 풋옵션을 할 때가 아니죠. 풋옵션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 산소호흡기만 겨우 꽂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자꾸 죽고 있으니까 뭐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뭐 당분간 좀 계속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417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코버스가 뭐 2230원을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뭐 코스닥 인버스가 4560원 자리를 돌파한 척 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다만 나는 좀 더 빨리 해보고 싶다, 난 뭔가 좀 위험을 더 감소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매집의 근거들은 충족이 돼 있으니까 매집 정도는 해보세요 정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맨날 드리고 있죠. 아무튼 생각보다 이런 그 비추세 구간이 좀 길어지면서 깝깝한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만기가 끝나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오늘 아침에 삼총사 이야기 드렸죠. 뭐 삼성전자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3거래일째 어떤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지지력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늘 꼭 살아났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은 좀 밀리긴 밀렸어요. 그래서 별로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3거래일째 수술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술 중인데 수술이 뭔가 좀 잘 안 풀리나 봐요. 일단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지 죽는지 그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좀 싸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 어떤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음봉을 보고 내일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신다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고 내일도 하락 마감하면은 이 넥라인 붕괴되면서 삼성전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기대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일이. 오늘 밤에 미국 오르면은
또 코스피는 또 올라갈라 하겠죠, 그죠?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기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 없고 그냥 어쨌든 뭔가 오늘은 거래량도 얼마 안 되고 거래 액수도 얼마 안 되네요. 좀 차분한 날이네요. 설 앞둬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고, 오늘은 그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죠. 현대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졌다, 뭐 이런 게 좀 특징적인 모양이고, 환율 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죠. 아무튼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26원 터치하고 121선 부근까지 갔다가 훅 밀리길래, 야, 이거 다시 이거 혹시 갭 메꾸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가 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일단 약하지만 보이고 있으니까, 아, 생각보다 원화가 많이 약하구나. 올라가는 게 원화 약세죠. 원화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오늘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니까 이 양봉이 나온 거고요. 이 자리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와갖고 지금 이제 도치형 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가와 종가가 비슷한 도치형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싸워서 일단 5일선을 지켜내긴 지켜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알 수는 없고 조금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원화의 약세가 생각보다 원화가 많이 약하다. 아, 코스피 오를 때는 가장 강하게 오르더니 자빠질 때는 지금 전 세계 1등으로 자빠질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마치 11월, 12월, 1월 달에 오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 가장 평생 동안 오를 것 같더니 분위기가 살짝만 달라지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참 안타까운 신흥국의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늘 그래왔어요. 지난 수십 년간 늘 그래왔어요. 코스피는요. 오를 때 그 한국의 특징은 이거죠. 예. 미국이 이렇게 차분하게 오르고 있으면 한국은 눈치 보면서 안 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미국이 이렇게 버블 만들면서 기울기 가파르게 할 때 한 번에 다 따라가요. 한 번에 다 따라가서 이 키 맞추기 한 다음에 미국이 옆으로 슬슬 기면은 이제 그 폭락 나와요. 한국은. 하여튼 지금까지 흐름은 주로 이랬어요. 지금까지 한국 이 신흥국 그죠. 한국이 특히 대표적 그 신흥국들의 대표로서 한국은 하여튼 요런 좀 더러운 모습들을 보였다. 참 투자하는 입장에서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변동성이죠. 지나친 고변동성. 이게 정말 초보자들이 하기 어려운, 초보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하여튼 모두에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이런 흐름이. 정말 투기적인 게 한국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좀 차분하죠. 네, 미국은 차분해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도 다르고, 뭐 연방준비제도의 뭐 힘, 뭐 경제 베이스,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다양한 면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증시가 돼버렸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뭐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런 거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맨날 체크하던 거 뭐 체크했죠? 중국장. 이 중국 우리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어떻게 했냐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시다시피 느낌이 좀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을 옛날처럼 확 풀고 그러지 않고 눈치 보고 있는, 간만 살살 보고 있습니다. 1월 말쯤부터 해서 유동성 줄이다가 시장이 발작하니까 다시 좀 유동성 공급해주고 다시 좀 줄이고, 어쨌든 다시 옛날처럼. 하여튼 그 중국 인민은행에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산당, 그죠? 그 연방준비제도처럼 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숫자를 갖고 판단을 하거나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숫자들은 일단은 약간 옛날처럼 그 돈을 풀어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되게 뭔가 간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돈을 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풀고 있다. 찔끔찔끔 풀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건 스탠리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데이터 보여드리면서요. 안 그래도 여기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건 좀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건 되게 어쨌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데이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ACWI 지수는 뭐냐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인 거죠. 전 세계 주식시장. MSCI ACWI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평균치 낸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선진국 두 개 다 합친 지수가 ACWI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여기 빨간색은 PER, 그죠? 퍼고요. 파란색은 이제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하는 거, 뭐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아무튼 뭐 예를 들면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박살나니까 이 박살난 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양책을 많이 써서 양적 완화를 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많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고, 반등하니까 이 중앙은행들은 다시 유동성을 좀 줄였고요. 유동성 줄였고, 2011년에 유로존에서 재정 위기가 났을 때,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흔들릴 때, 주식시장이 박살났을 때 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을 해서 시장을 살려줬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이 좀 되고 경기가 좀 괜찮아지니까 유동성을 좀 축소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유동성 찔끔찔끔 공급하면서 세상이 좀 좋아졌죠. 미국 경기가 15, 16, 17, 18 이 정도에서 호황일 때, 이제 좀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우리도 대차대조표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유동성을 살살살살살살 감소시켰는데,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됐다? 신흥국 발작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쿵 했었다. 쿵 하고 나서 뭐 코로나 발생하고 이래서 쿵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무서우니까 쿵 한번 했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펼쳤다라는 거. 근데 어마어마한 그 옛날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옛날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폭락하고 나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폭락하지도 않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 ACWI 지수의 퍼가 뭐 8이나 9 정도까지 내려갔어서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13, 뭐 이 정도에서 그냥 이제 13, 이 정도로 이제 가볍게 재채기 한번 했는데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번에 주식시장의 이제 PER이 그래서 13에서 20, 뭐 22, 거의 뭐 지금 이 데이터 상으로 보이는 2006년부터 있는 건데, 2006년부터 나와 있는 이 데이터의 거의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일단 옛날에 비해서 좀 뭔가 기대감이 많든가 아니면 주식이 고평가됐거나 뭐 이렇게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ER이 20 정도 되고 가장 높다는 의미니까 어쨌든 주식이 가장 강하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겠죠. 뭐 이런 상황이고, 이게 정당화되려면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든가 뭐 하면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주식이 폭락하던가 해서 이게 어쨌든 어떤, 그죠? 예. 실적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주식이 떨어지든가 해서 이 PER을 적당히 정당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아무튼 좀 어느 때보다 좀 높아 있는 위치에 와 있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 PER이 폭증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의 힘에 기인한 것이 맞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상승이 이 차트에 따르면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주식이 끌려 올라간 거니까, 유동성이 이제 옛날만큼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다면은 이 주식시장의 상승은 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 데이터는 그리고요. 보시면 밑에 연도가 굉장히 커요. 이게 한 칸이 엄청 큽니다. 한 칸이 거의 한 10개월 이렇게 돼요. 보시면 21년 1월, 21년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이 거의 뭐 10개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단기간에 확 줄이는 게 아니고 최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최소 1년, 2년 정도는 이렇게 1년, 2년 정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는 이 정도로 뭐 해석을 해야지,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로 해석을 해야지, 뭐 이게 앞으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 그래프대로 폭락할 거야, 이거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렇게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진짜 이 그림대로 떨어질 거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건 스탠리 예측치일 뿐이고, 이게 저렇게 떨어지는지 어쩐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제 생각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시장 PER이 좀 덜 떨어질 경우도 뭐 있긴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파란색 선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빨간색 선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애매한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긴 높아 보이지만은 이 데이터의 과거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 빨간색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막 어쨌든 너무 그렇게 기대를 갖고 보면 안 된다. 요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또 얘기가 엄청 길어졌네요. 하다 보니 20분 됐네요. 아무튼 이 데이터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파란 선이 무조건 그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과거 데이터 보면은 물론 그럴 경향성은 높아 보여요. 이번에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내려올 때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 확률적인 이야기 드린 겁니다. 해석할 때 무조건 빨간 선하고 파란 선하고 같이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같이 내려온다.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리고 싶었고, 뭐 또 저기 이제 뭐 위안화하고 이런 환율 정도 좀 살짝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면은 연속적으로 음봉 하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일단 91에 대한 지지력을 강력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가 지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91이죠. 지금 파란색 선 꺼놓은 데가 91인데 이렇게 되면은 91에 대한 지지력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거의 콘크리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지지력이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어떤 추세 전환, 그죠? 추세 전환이 더욱 확실해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마감이 될 경우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또 한국장 마감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급속히 원화가 이렇게 치솟고 있네요. 네. 이 음봉이 이게 큰 의미가 없었나 봐요. 생각보다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가.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하루 만에 이렇게 양봉 나와버리면 이 음봉의 의미는 좀 많이 퇴색되겠죠. 그죠? 이 음봉의 의미는 많이 옅어질 거다. 오늘 이렇게 바로 양봉으로 되돌려 버리면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게 한국은 참 주식 투자하기 참 어렵다. 참 투자하기 참 더러운 나라다. 변동성이 너무 좋다. 가장 강할 때는 진짜 미칠 듯이 좋다가 한순간에 확 분위기가 식어버려서 벌써 이게 원화가 추세전환 돼버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1110원이 추세전환이라 했는데 추세전환 되고 나서 지금 너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꺾여야 되는데 중국은 안 꺾이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제 성장률 5%가 어쩌다 저쩌다 하니까 아무튼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오늘 또 살짝 강세의 모습을 또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달러도 올라오고 있고 뭐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얘도 제 생각엔 이거 역외환율인데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면서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위안화도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증거는 없네요. 그죠? 아직까지 뭐 추세 전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진행 중이긴 한데 진행이 멈췄다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 금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 이상하게 할 얘기가 참 많네요.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 고점을 높였죠. 고점 갱신했습니다. 위쪽으로 계속 추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큰 그림도 좀 잠깐 한 번쯤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10년물 채권금리죠. 미국 10년물 채권금리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중요한 자리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10년물 채권 금리는 대략적으로 1.45 정도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1.18이에요. 1.18이니까 얘 아직까지 한참 멀긴 멀었는데 큰 그림 정도 오래간만에 한번 좀 보고 넘어가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이 월봉 단위를 쭉 본 거고요. 미국 채권 금리는 언제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81년도에 그 폴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잡는답시고 기준금리 17%까지 올려가지고 난리 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40년 가까이 미국 금리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근데 월봉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금리가 거의 0까지 가서 투매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어떤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떤 큰 역사적인 그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45를 꼭 넘어가야지 무슨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일봉 단위로 보시면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좀 더 중요한 그 밑에 있는 라인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라인들만 넘어도 신호는 금방 올 수 있는데 어떤 크리티컬한 라인은 1.45 정도라고 대충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45냐? 월봉상으로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자리를 3번 지지했다 붕괴시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자리고 월봉 단위로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착하게 된다면은 좀 예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보시면은 지난 80년부터 1980년부터 해서 이렇게 하락하던 미국 금리가 드디어 어떤 중요한 자리를 다시 돌파한착하면은 좀 추세 전환, 당분간 좀 금리가 좀 연 단위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제 생각에 이 금리가 그렇다고 옛날처럼 추세 전환되면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옛날같이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천천히 좀 오랫동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일봉 단위에서는 이게 왜 축적이 이렇게 됐지? 참 이거 보기가 더러워졌네요. 그죠? 하여튼간 일봉 단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 여기 지난번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상승 중이다라는 게 어떤 중요한 점인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금리 보면서 한국 채권 금리도 좀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한국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좀 빨리 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미국 금리는 비교적 천천히 튀고 있는데 한국 금리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어떤 그 역사적인 좀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지금 거의 다 와간다. 미국은 한참 남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좀 근접했다라는 사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튼 이것도 월봉으로 보면요 한국 금리도 강아지가 그만하라고 자꾸 또 핥고 있습니다. 또 팔도 핥고 팔목도 핥고 막 지금 침을 발라놓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 2016년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그리고 2019년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2020년 8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것도 심상치 않거든요. 얘네 지금 한국 채권 금리도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연히 한국 금리도 몇십 년째 쭉 하락하고 있는 거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월봉 단위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안 좋다. 부실 기업들 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은 오늘 좀 너무 오래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나중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저 한국 10년물 금리도 월봉 단위로 한 번씩 보시면은 뭔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들 정도 드렸고 미국 주식시장은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뭐 보시다시피 계속 신고가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뭐 지지와 저항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좀 주가가 옆으로 기면서 버벅버벅거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간을 빌려서 뭐 금리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뭐 딱히 뭐 더 오늘 밤에 좀 주목하셔야 될 만한 그런 게 있다면은 예를 들면 구리 가격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구리 가격 같은 게 삼산 만들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삼산 정도 만들 수 있는지 잘 보시고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마지막까지 또 폭등을 신나게 주고 있는데
이 폭등세가 아마 미국 주식시장하고 같이 갈 것 같은데, 뭐,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유가도 대충 답이 나오겠죠.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권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빅스요. 빅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빅스 20까지, 지금 21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빅스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저점 지지력 보이면은 또다시 40을 향해서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20일 부근 왔다고 무작정 막 UVXY 같은 거 막 지금 당장 사시지 마시고, 아직 UVXY는 어떤 지지력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20권에 왔으니까 UVXY 같은 거 이제 다시 이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 아직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21이나 20대를 깨지 않고 여기 어딘가에서 또 지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 좀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래저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이해 안 되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아닌 것 같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하여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